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산업을 대표하는 전문가님 모시고 산업 전반에 대한 이야기 맥을 짚어보는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한진 이코노미스트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여전히 유가증권 시장 뜨겁습니다. 장중에 7,899포인트까지 터치를 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하니까 조금 무섭기도 하고요. 아니면 고점론을 논하기에 좀 시장의 분위기가 너무 좋으니까 시기상조이진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코노미스트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지금 뭐 거품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실적이 사실은 가파르게 상향 조정됐습니다. 최근에 연초부터 반도체 중심으로 실적이 상향 조정되더니 네. 특히나 전쟁 이후에 2월 말 3월 중에 전 세계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이 상향 조정되면서 미국이나 한국이나 급격하게 실적 장세가 지금 전개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올해 이익 같은 경우도 S&P 500 기업 EPS가 뭐 한 13% 전망하다가 3월 넘어오면서 거의 뭐 전년 대비 20%로 지금 상향 조정됐고 1분기 같은 경우는 거의 뭐 27%까지 상향 조정됐습니다. 네. 이게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13%에서 15% 정도 봤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중심으로 최근에 이익 전망이 급격하게 상향 조정되면서 생긴 급격한 주가 상승이니까 사실 우리나라 투톱 기업들의 합산 영업이익이 올해 한 600조, 현재 네. 시가총액은 오늘 기준으로 한 3,000조 되니까 이 3,000조와 600조를 나누면 한 PER이 5배거든요. 5배가 지금 거품이다라고 지금 말하기에는 너무 시기상조다. 다만 단기적으로 급하게 올랐다. 네. 실적이 상향 조정이 급하게 되면서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60일 이동 평균의 이격도 같은 경우도 지금 132. 뭐 제가 아침에 확인해 보니까 이 132, 그러니까 이동 평균의 한 30% 이상이 지금 이격이 벌어져 있다라는 이야기는 사실은 작년 뭐 이후에 네. 가장 높은 아마 두 번째로 높은 그러한 이격도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조금 피로감이 쌓여 있다. 그래서 단기 조정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거품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적 베이스로 지금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이러한 상승이 단기적으로는 조정 가능하지만 뭐 여전히 상승에 대한 뭐 이야기를 논하기에는 시기상조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수급적인 부분을 보면요. 오늘도 외국인이 3조 2천억 원가량 매도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외국인이 5월 들어서 또 들어올까 하다가 지난주 후반부터 계속 팔고 있거든요, 박사님. 그러면은 이게 우리 시장이 너무 빨리 오르니까 이머징 마켓에서의 그 조절을 하려고 우리 시장에서 매도를 하는 건지 어떠한 부분에서 이렇게 파는 건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지금 전 세계 증시가 조금 개인 투자가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외국인들 중에서 기관인지 장기 연기금 투자자인지 이거는 정확하게 지금 구분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은 네. 아마도 추정컨대는 기관 중심으로 급하게 오른 반도체주 중심으로 차익 실현을 하는 게 아닌가. 그거는 뭐 미국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증시는 특히나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올해 들어서 많이 오른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그 기계적인 리밸런싱, 그러니까 많이 올라서 너무 한 국가의 비중이 주가 상승으로 인해서 보유 비중이 높아지다 보니까 네. 이거를 조금 잘라내는 과정 플러스 최근에 반도체 주가가 급하게 오른 것에 대한 차익 실현, 이 두 가지가 지금 매도세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사실은 매도세는 과격하지는 않다. 네. 만약에 정말 한국 시장을 떠나고 반도체를 나쁘게 본다면 네. 지금 이 정도의 매도가 아니거든요. 네, 정말 개인 투자가들이 아무리 받아도 역부족인 그런 매도세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약간 부드러운 매도세.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그런 이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해주시는데 오늘도 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우리 시장을 이끌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루 만에 190만 원 선도 돌파하는 성공한 하이닉스인데 종목 수를 보게 된다면 상승 종목이 147개 그리고 하락 종목이 743개입니다. 상승 종목이 현저하게 적은데 이렇게 반도체로의 수급이 쏠리는 이 현상을 과연 건강한 상승장이라고 할 수 있는지 좀 박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미국 장이나 우리 장이나 지금 전 세계 주식시장이 좀 쏠림이 큰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AI 톱10 시가총액 비중이 34%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한 45% 정도 되죠. 이 투톱 기업의 시가총액 비중이.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올해 예상이익 기준으로 영업이익 비중이 한 60% 되거든요. 코스피 전체의 한 60% 이상을 이 두 기업이 감당할 것 같고 올해 코스피 영업이익 증가분의 거의 70%나 80%를 반도체 기업이 지금 기여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 쏠림이 부담스럽지만 사실은 펀더멘탈에 아주 근거해서 펀더멘탈에 충실해서 올라가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이 모두의 이제 이익 전망이 가파르게 증가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 이 두 기업의 합산 영업이익이 97조입니다. 올해 지금 뭐 600조, 뭐 조금 공격적으로 보는 외국계 증권사들의 전망은 지금 700조가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작년에 100조에서 올해 600조 내지 700조라면 6배에서 7배 주가가 증가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업이익이. 네. 기업이익이 그렇게 폭증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올해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최근에 주가 상승이 가파랐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PR이 4배에서 5배 정도밖에 안 된다. 네. 이거는 내년도 이익 증가율은 올해 이익 증가율, 작년 대비 올해 이익 증가율을 더 뛰어넘기는 어렵거든요. 올해도 작년 대비 6배 이익이 증가했는데 네. 내년에도 6배 증가하느냐, 그건 아닌 거죠. 네. 그렇게 보기는 무리이기 때문에 사실은 내년도 기업이익까지 다 땡겨서 이 반도체 주가는 어쨌거나 올해 지금 5월이니까 5월부터 12월 사이에 피크를 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투자자분들은 사실은 올해 피크가 뭐 그 조정 그 피크를 찍고 조정이 크던 적던 길던 짧던 일단은 올해는 조금 반도체의 차익 실현을 확실하게 조금 하시고 또 현금 비중도 늘려가실 필요가 있는데 그 시점이 과연 지금이냐 네. 아니면 조금 있다가냐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PER 거듭 말씀드리지만 뭐 5배 정도에서는 조금 더 랠리가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올해 피크아웃이 오긴 하겠지만 그 기간이 아직은 조금 남아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 단기 조정에 대해서 이번 주에 미중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14일에 베이징에서 개최가 되는데 이때 좀 반도체가 흔들리지 않을까 이러한 전망들도 나오더라고요. 어떤 부분을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네, 미중 정상회담 뭐 이란 문제가 좀 오고 갈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뭐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를 요구를 하겠죠. 네. 그리고 중국은 뭐 일단 예정된 것은 뭐 보잉 항공기를 사준다든지 또 미국 콩을 뭐 대두를 수입한다든지 이러한 선물을 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뭐 여기까지는 사실 뭐 지금 다 보도된 바고 밋밋한 그러한 정상회담이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뭐 돌발적인 예를 들어서 이제 산업과 관련된 대중국 제재와 관련된 규제와 관련된 이러한 얘기가 어느 정도 조금 그 돌발적인 그러한 의제가 다뤄질 건지 네. 이게 조금 관건인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란 문제에 모든 것을 지금 묶여 있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의제를 확산할 가능성은 없고 굉장히 적고
오히려 이란 문제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두는 그런 정상회담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뭐 조금 우리나라 산업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줄 수 있는, 특히 반도체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은 없을 거다. 오히려 사실은 반도체를 비롯해서 방산, 조선, 전력기기 이런 우리나라의 지금 굵직한 수출 산업이 네. 미국의 중국에 대한 제재로부터 상당히 우리나라가 움직일 공간이 넓어진 그러한 섹터거든요. 오히려 대중국 제재에 미국의 중국 제재에 오히려 수혜를 받는, 혜택을 네. 받는 그러한 sek터가 우리나라 수출 산업이 되어 있고, 특히나 그중에서 반도체는 알게 모르게 우리나라가 지금 대중국 제재에 수혜를 받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뭐 투자자분들이 미중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그렇게 큰 조금 의미를 두지 않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미중 정상회담에서 뭐 기다렸던 엄청 큰 이슈라던가 이벤트가 발생하긴 이번에는 좀 쉽지 않지 않을까, 뭐 이렇게 예측을 해주셨는데,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생각보다 좀 많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번 중국과의 정상회담에서도 관련된 이야기가 좀 주도적으로 논의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사실 미중 정상회담에서 보다 더 큰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이 이란 쪽을 좀 정리를 빨리 하고 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렇다면 정상회담 전에 좀 합의가 완전히 좀 성사될 수 있을지, 아니면 또 지지부진하게 이어질지도 궁금하네요. 글쎄요. 지금 뭐 이란의 그 주말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이란의 답변서를 보고 마음에 안 든다라고 네, 탐탁지 않았죠. 이제 네. 탐탁지 않게 얘기했는데, 미국이 그 입장을 지금 안 바꾸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이란 혁명수비대, 이란 집권자들도 조금 여기서 계속 버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란은 뭐 굉장히 지금 경제 사정도 어렵고 힘들지만 네. 그래도 독재 국가고, 미국은 당장 11월 초에 이제 선거도 있고 또 민주주의 국가고, 국민들이 지금 뭐 트럼프에 대한 지지도가 너무 낮아져 있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가 주장하는 그 평화적인 수준의 핵 농축도 불허한다라는 거, 그리고 제3국으로 이미 농축된 우라늄을 이전하는 문제, 네. 그리고 미국이 약속을 안 지켰을 때 다시 반환하는 이란의 요구,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이란의 답변서에 담겨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또 경제적인 보상도 2,700억 달러, 또 1,000억 달러의 제재, 동결자산 해제, 뭐 이런 것들도 포함되어 있을 텐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뭐 버틸 때까지는 버틴다라는 지금 전략인 것 같은데, 결국에는 공은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와 있다. 이란은 특별히 바뀔 가능성은 없지 않느냐. 결국에는 이제 여러 가지 여론의 압박을 받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가 언제 어떻게 어느 수준까지 양보할 건지, 뭐 이런 게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트럼프가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시장 4월, 5월 가파른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너무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 증시의 전략을 좀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고민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우선 실제로 시장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사야 될지 기다려야 될지, 그리고 갖고 좀 수익을 보고 계신 분들은 지금 매도해야 될지 타이밍을 좀 잡는 시기인 것 같은데요. 이코노미스트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우리 시장은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참 어려운 질문이신데, 네. 사실은 주식시장을 조금 긴 호흡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큰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실 텐데, 현재의 우리나라 코스피 PER 뭐 한 7.5배 정도 되죠. 올해 네. 예상 이익 기준으로. 여기서 조정이 나오면 큰 조정은 안 나온다. 조정폭이 깊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것에 조금 초점을 두시는 게 어떨까. 네. 만약에 여기서부터 더 올라가서 예를 들어서 한 8,500에서 조정이 나온다든지, 심지어는 10,000포인트까지 달려가서 거기서 조정이 나온다면 이거는 조정폭이 클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시점에서는 조정폭이 나와도 그렇게 큰 조정폭이 아니니 서둘러 팔지 마시고, 조금 팔더라도 좀 조금씩 파시든지, 또 투자를 아직까지 못하신 분들도 조금 조정받을 때
조금 매수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99년, 2000년 닷컴 버블과 비교를 하는 그 분들이 많으신데 지금 현재 전 세계 주식시장의 PER은 2000년 닷컴 버블보다는 굉장히 낮은 그렇죠. 상태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랠리가 거의 뭐 99년 같은 경우도 99년 거의 10월부터 2000년 3월까지 6개월간 나스닥이 2배로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서 이제 그 폭락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가파르게 오를수록 조금 뭐 대상투가 가까워졌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PER이 미국도 S&P 500 PER이 21배고 우리나라는 7.5배고 그러니 지금은 조금 더 조금 그 거품스러운 조금 그 약간 비이성적일 정도로 가파른 주가 상승세가 앞으로 조금은 남아있지 않느냐라는 관점에서 시장을 좀 관찰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게 대형주를 갖고 계신 분들께서는 이 시간을 좀 즐기실 것 같거든요. 그런데 또 코스닥이라던가 중소형 개별주를 갖고 계신 분들께서는 오히려 시장을 바라보시면서 씁쓸한 마음도 크실 것 같습니다. 현재 코스닥의 소외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코스닥은 좀 언제 좀 빛을 발휘할까요? 제 생각에는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코스닥의 단점은 좀 구성 종목들이 불확실하고 또 바이오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수익 기반이 약하고 이런 단점이 있는데 지금 코스닥 대비 코스피의 시가총액이 점점 벌어지고 있어서 네, 지금 한 맞습니다. 10배 정도 차이 나기 때문에 이거는 좁혀지는 과정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코스피가 여기서 무너지면 코스닥도 힘을 못 쓸 텐데 코스피가 여기서 더 올라간다면 반도체 상승 여력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결국에는 이것은 순환 분산 시장이 그런 패턴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고요. 네. 외국인들도 사실은 코스닥에 대해서는 수급이 좋지 않습니까? 네, 계속 맞습니다. 매수세가 많이 찍히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확실치 않지만 여기서 거품 장세로 갈수록 더 과열된 장으로 갈수록 몸집이 가벼운 코스닥 시장에 조금 가벼운 움직임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코스닥 종목들 들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굉장히 기분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국에는 시장의 키 맞추기가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됐을 때 증시가 과열 구간으로 접어들수록 조금 더 가벼운 코스닥의 변동세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고민하시는 분들 이 부분 좀 참고하셔가지고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김한진 이코노미스트님과 함께 전반적인 우리 시장 반도체 쏠림 현상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투자 전략 세우시는데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